여기 고독해 보이는 화자와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있습니다. 화자는 새하얀 실타래를 몸에 감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옆에는 사막의 황혼을 그린 듯한 그림 한 폭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화자와 함께 나를 찾는 여정에 떠나게 됩니다. 아주 고요히 밀도 있게 말이에요. 오늘 소개할 디지털 포엠은 방황에 대해 다룬 김혜솔, 오신희, 이동준 학생의 팀 작품 고요의 밀도입니다. 고요의 밀도는 하이퍼 디포엠 작품으로 독자가 원하는 대로 작품의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클릭하여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만일 인트로에서 화자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 입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걸음이 멈춘 곳에 발자국이 없었다. 바람만이 나를 알고 있었다. 화자는 걸음을 멈춘 채 생각합니다. 사막 위에 남겼던 화자의 발자국은 모래바람에 휩쓸려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화자는 분명 우리와 함께 출발했는데도 말이죠. 화자의 발자국을 지운 그 바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거울에 둘러싸인 방을 마주합니다. 거울에 비친 눈동자는 너무나도 익숙한 눈동자지만 익숙한 만큼 외면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래도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를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거울을 서로 마주보도록 세우면 두 거울 안에는 끝없는 공간이 생기듯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런 나와 멀어져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러니한 눈빛 속으로 파고든다면 우리는 무너진 계획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그란 미로와 포개지는 동그란 시계를 보고 있자니 초등학생 때 다들 한 번씩 만들어봤을 그런 흔한 계획표가 떠오르네요. 저는 대체로 지키지 못했지만요. 화자는 아마 자신의 계획 속에서 정작 스스로는 포함되지 않는 나날을 보냈나 봅니다. 다시 보니 애초에 모서리가 없는 미로였네요. 이곳에서도 화자의 흔적은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흔적은 대체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요? 무너진 계획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면의 벽이라는 제목과 함께 가면을 쓴 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나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나의 웃는 입꼬리만 남아있을 뿐 나라는 존재, 즉 진짜 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품 속 여정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정도 화자의 작품인 나에 대해 정리가 조금씩 되어가는 듯 싶습니다. 일단 나는 모래사막을 걸어도 발자국조차 남기지 못하고 수많은 거울들은 늘 어긋난 나를 비추고 내 삶의 계획표에서 정작 나는 찾을 수 없네요. 화자는 오랜 시간 동안 웃는 가면 뒤에 나를 숨겼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나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일 화자에게 웃는 입꼬리를 없앤다면 화자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화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적어둔 새로운 계획표를 세운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체적인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박또박 의견을 말하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으로요. 만일 화자가 어긋난 나를 비추는 모든 거울을 때려 부순다면 계속해서 이 사막을 걸어갔더라면 내 몸에 이런 실타래가 엉키지 않았으려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작품을 감상하면 감상할수록 더 엉켜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젠 우리도 화자처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사회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싫어하는 친구 앞에서의 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나. 그 수많은 나의 모습이 떠올려지나요? 나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인데 되게 많은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실은 나의 성격이 다양했던 걸까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정확하던가요? 가장 진실된 하나의 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 우선은 다시 화자와의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가면의 벽을 조심스레 넘어갑니다. 가면 너머 그곳에는 수많은 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보다 선명한 그림자는 삼면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나를 중심으로 흩어진 여러 명의 낯선 나. 나라는 세상이 눈을 감아도 개의치 않고 흘러가는 세상 속 나는 빛인 동시에 어둠인 나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를 연상케 하는 이 공간은 마치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화자는 무심한 세상 속 수많은 나의 자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단 하나의 자아를 선택해 살아가지만 그 모든 자아가 결국 나 자신임은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또렷하게 해주는 자아는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딘가 어긋난 나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한심하고 무기력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자아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화자는 늘 마주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시 한번 외면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블랙홀과 같은 고요에 다다르게 됩니다. 화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한번 자각한 마음들은 애써 감추려고 해도 존재감을 드러내듯 계속 무거워져만 갑니다.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를 응시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외면할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온 응시하는 방. 누구에게나 익숙한 장난감이지만 화자는 두려운 눈으로 큐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큐브는 마치 화자의 떨림을 형상화한 듯 평범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대로 시선을 내리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고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의 문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곳은 좀 전의 가면의 벽과 달리 흩어졌던 기억들이 별똥별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반짝였고 눈부신 옛 기억들. 추억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기억이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자신의 그리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초라한 감정을 마주한 화자는 이런 스스로를 지우려는 듯 가면의 벽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어릴 적의 나는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지고 그때의 웃음을 닮은 입꼬리만 남았을 뿐 반짝였던 내가 지금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마주한 시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쳇바퀴처럼요. 그 뒤로도 계속 우리는 출구 없이 제자리를 돌게 되고 수많은 화자의 자아와 몇 번이고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이 작품 끝이 없나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여정의 흔적뿐이에요. 이곳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헤매고 회상하고 어긋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네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화자와 나 자신을 찾기는커녕 하염없이 방황만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이 작품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화자는 영영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고유의 밀도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라고요. 간혹 나조차도 나에 대해 혼동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거든요. 사유가 끊임없이 변하니 당연히 사유하는 뇌를 가진 나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도덕과 부도덕, 인간이 오래도록 철학이란 이름 안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이유도 결국 인간의 사유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사유하지 않는 다른 자아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나의 자아들은 무수한 별똥별처럼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자아를 보여주는 유명한 작품을 꽤 알고 있을 거고요. 부면인 얼굴들이죠? 두 작품에는 공통적인 스토리라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아들의 필연적인 갈등과 그 모든 자아가 결국 나의 일부란 사실입니다. 이는 고유의 밀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를 가장 멀리하게 되는 모순.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욕구는 반영하지 못하는 억압. 이런 나를 외면할 수 없지만 다시금 마음을 숨기고 싶어지는 두려움. 충동하는 자아들은 나를 방황에 빠뜨립니다. 그 방황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어느 곳에서도 고정되지 못한 채 흘러가지만 그 모든 방황의 주체 역시 나였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 이것이 화자의 방황이 남긴 흔적입니다. 아주 고요히 밀도 있게 말이에요. 고요의 밀도는 나를 돌아보는 여정 혹은 방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방황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감상한 우리에게 방황에 대한 재해석을 안겨주는 거죠. 고요의 밀도 창작팀은 해당 작품에 방황하는 나, 즉 불완전한 자아를 최대한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특히나 유닛 간의 섬세한 정서 연결에 3명의 창작자 모두 작품 몰두를 너무나도 잘 반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은 독자가 흩어진 시를 계속 찾아내 읽어야만 작품이 완성됩니다. 독자가 나를 응시하든 외면하든 좌절하든 수용하든 어떤 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 방황의 과정이 달라지고 결국 자연스레 자아의 변화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방황을 하고 싶나요? 오늘의 디지털 포엠 고유의 밀도였습니다.